예상된 시간에서는 짧게 몇 가지 더 하셔야 되고. 무려 44분이 지났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. 네. 이분들이 안 바쁘신 것 같아요. 네, 조금 더 제가 조금 조율은 해보겠습니다. 보셔가지고 다양하게. 네, 여기 박준영 기자님. 제가 이름을 다 얼굴은 좀 알 것 같은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내가.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. 저 데일리 한국의 박준영입니다.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쿠팡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다시피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의 90% 이상을 올리면서도 미국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. 네. 쿠팡을 포함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대통령님께서는 통상 마찰과 경제 주권 수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.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마지막 질문 받아도 될까요? 네, 한국일보 이성태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. 네. 예,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? 저 한국일보 이성택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그 정치 관련해서 대야 관계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. 이제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특검을 수용 요구를 하면서 단식 7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 1대1 대통령님과 단독 회담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정국을 대통령님께서 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하나가 궁금하고 그 장동혁 대표의 그 1대1 만남 제안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.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.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.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. 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다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,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어요?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의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좀 더 하세요. 내가 짧게 하겠네. 제가 짧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여기 여기 앞에 성함이 누구인데 기억이 안 나.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십시오. 저한테 좀 사각지대라서 네, 죄송합니다. 네.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. 중앙일보예요? 네, 저한테 딱 사각지대였습니다. 그러게. 네.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입니다. 어제 국무회의에서 원전 얘기 한번 원전 얘기하셔서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호남에서 이제 송전탑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원전도 결국 송전탑 이슈 같은 게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걸 여론조사 국민 여론 말씀하시면서 약간 신규 원전에 좀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. 네.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을 합니다.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마치 그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추세나 또는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, 그러니까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그럼 아닌 때는 아예 안 되고 이런 문제,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,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제,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. 너무 이렇게
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거 옳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국가계획도 이미 확정이 됐는데 이 국가정책의 안정성,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그 경영 판단이나 이런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예를 들면 위안부 또는 뭐 그 강제징용, 강제동원 문제나 또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도 뭐 정권 바뀌었다고 막 뒤집고 이러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좀 불만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실 겁니다. 특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. 이 원전 문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되겠다. 이미 정기 기본 계획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아주 중요한 저희 과제이기도 하잖아요. 시장도 엄청나게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 시장이 뭐 그런 점들까지 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.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또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까요. 좀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.